뉴욕시에서 마리화나 추출물의 하나인 칸나비디올, 즉 CBD 오일이 함유된 음식과 음료 판매가 오늘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뉴욕 일원의 노래방과 식당, 유흥업소 등 한인 업소들이 한국 노래 저작권 침해 혐의로 무더기로 피소된 가운데 관련 업주들이 소송업체인 엘로힘, EPA US사가 주장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렌트를 할 경우 현재 15%의 브로커 요금을 뉴저지처럼 한 달치만 내는 방안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나오자 천여 명의 뉴욕 부동산 업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당국은 오늘부터 맨하튼 14가의 버스 운행 중지 계획을 철회하고 16군데 정류장을 줄인 버스 운행 스케줄을 발표했습니다. 주택 모기지 금리가 하락하면서 지난 주말 3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KBTV 9시 뉴스입니다. 뉴욕시에서 마리화나 추출물의 하나인 칸나비디올, 즉 CBD 오일이 함유된 음식과 음료 판매가 오늘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이 소식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오늘부터 일반 소매점과 식당, 커피숍 등에서 CBD 오일이 함유된 음식과 음료 등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합니다. CBD 오일이 함유된 음식이나 음료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함유량에 따라 $200에서 $650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 당국은 향후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갖고 10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보건국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아직 CBD 오일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내리게 됐다며 LA와 샌디에고, 포틀랜드 등 다른 도시들도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CBD 오일 판매 관련 업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마약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CBD 오일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자연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관련 규정의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CBD 오일은 마리화나 추출물이긴 하지만 환각 물질인 THC와는 달리 염증과 심혈관 기능, 통증, 스트레스 및 정서적 조절과 같은 생리학적 기능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소비자들은 이러한 마리화나 추출물을 탄 음료가 마약성을 띠지 않고 릴렉스하게 해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 보건당국은 FDA를 통해 음료와 음식 등의 불법 첨가물로 CBD 오일을 올려놓을 계획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 일원의 노래방과 식당, 유흥업소 등 한인 업소들이 한국 노래 저작권 침해 혐의로 무더기로 피소된 가운데 관련 업주들이 소송업체인 엘로힘, EPA US사가 주장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엘로힘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퀸즈와 맨하튼 등의 노래방, 식당, 유흥업소 등 노래방 기기를 갖춘 17개 한인 업소는 20일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엘로힘이 주장하고 있는 혐의를 모두 반박했습니다. 우선 저작권 침해 혐의에 대해서는 엘로힘이 적합한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엘로힘은 저작권 소유와 라이센스 등 저작권 단속에 관련된 권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업주들은 또 답변서에서 노래방 기기에 있는 곡들은 이미 사용에 필요한 라이센스 등 모든 권리를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업주들은 아울러 엘로힘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노래에 대해 복수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에서 렌트를 할 경우 현재 15%의 브로커 요금을 뉴저지처럼 한 달치만 내는 방안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나오자 천여 명의 뉴욕 부동산 업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뉴저지는 렌트를 하는 경우 통상 테넌트가 한 달치의 브로커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뉴욕은 전체 렌트 기간의 총 금액을 계산해서 15%를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3,000달러인 경우 1년 계약이면 총액이 36,000불이 되고 이 중 15%를 브로커피로 낸다면 5,400달러가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한 달치만 브로커피로 바뀐다면 3,000달러만 부동산이 챙기게 되므로 2,400달러를 덜 받게 되는 셈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반이 줄어드는 것으로 당연히 테넌트와 랜로드가 반반씩 부담하는 입장에서는 테넌트와 랜로드에게는 환영받을 일이지만 부동산업 종사자들에게는 향후 인컴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는 문제여서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오늘 시티 카운슬 빌이 드블라지오 시장과 민주당에 의해서 지금 채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 같은 경우에는 1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이거를 뉴저지와 같이 1년이면 한 달치만 렌트 피로, 브로커 피로 받을 수 있게 이런 빌을 한다고 합니다. 뭐 이런 빌이 채택될 경우에는 뉴욕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제 부동산 브로커들한테는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그다지 좋지 않은 가운데 부동산업 종사자들은 렌트 한 건을 마무리하기까지 들어가는 이러저러한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시당국이 고려하고 있는 테넌트를 위한 브로커피 인하 계획은 오히려 다른 문제로 점화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브로커피를 내리는 대신에 이를 충당하기 위해 오히려 렌트비를 올릴 수도 있어 결국 렌트비만 올라가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새 법안은 아직은 시행이 불투명합니다. 여름 동안 이 이슈가 논쟁거리가 되면서 실제 시행은 가을쯤이나 될 것으로 당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당국은 오늘부터 맨하튼 14가의 버스 운행 중지 계획을 철회하고 16군데 정류장을 줄인 운행 스케줄을 발표했습니다. M14 노선버스를 이용하려면 승차 전에 요금기에서 일단 요금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변경은 L열차 공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뉴욕시 14가에서는 버스와 트럭의 진입을 중지하고 3가에서 9가 사이만 가능케 했는데 L열차 공사로 열차 운행 중단 계획이 사실상 축소돼 일부 정상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커뮤니티 단체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급기야 판사가 버스 운행의 중단을 미루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당분간 맨하튼 14가에는 정류장이 일부 축소된 버스 운행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모기지 금리가 하락하면서 지난 주말 3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연방 모기지 공사 프레디맥에 따르면 지난 주말 기준 30년 고정 모기지의 이자율은 3.73%를 기록하며 2016년 11월 이후 거의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6월 셋째 주에 비해 0.11%포인트나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입니다. 15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도 3.16%를 기록하며 전주에 비해 0.0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모기지 금리는 지난해 11월 5%대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낮은 모기지 금리로 인해 모기지와 재융자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 이하 3%대의 모기지 금리는 주택 바이어들에게는 상당한 매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3%대의 모기지 금리는 역사적으로도 낮은 수준입니다. 모기지 이자율의 하락세가 부동산 경기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기지 은행협회는 올해의 경우 모기지 금리가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더 많은 주택 바이어들이 시장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올 9월부터 시작되는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 협의회 자문위원 후보자 가운데 청년과 여성 부문 지원자가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27일 뉴욕 평통 자문위원 추천위원회를 소집해 심사를 마친 결과 모두 약 125명이 지원했습니다. 이는 뉴욕 총영사관이 한국평통사무처에 추천해야 하는 자문위원 후보자 정원 125명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전체 자문위원의 30% 이상을 반드시 채워야 하는 45세 미만의 청년 부문과 40% 이상의 의무적으로 모집해야 하는 여성 부문 최소 50명은 모집 정원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문별로는 청년 부문 경우 7 내지 8명이 부족하고 여성 부문 역시 5 내지 6명이 미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뉴욕 총영사관은 일단 미달 인원을 보충하기 위한 추가 접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추가 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뉴욕 총영사관의 후보자 추천 인원은 125명이 아닌 110명 선이 될 전망입니다. 이럴 경우 19기 뉴욕 평통 자문위원회 최종 인원 규모도 18기 때보다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게 평통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공항에서 소형 비행기가 이륙 중 경납고로 추락해 탑승자 10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1분께 달라스 외곽 에디슨 공항에서 킹에어 소속 비치크래프트 B350 쌍발 엔진 비행기가 이륙하다가 추락해 비어있는 경납고를 들이받고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메리 로젠블리스 에디슨시 대변인은 10명의 사고기 탑승자 중 생존자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사망한 탑승자들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FAA와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에는 하와이주 공항 인근에서 역시 같은 킹에어 소속인 비치크래프트 B-65 쌍발 엔진 비행기가 이륙한 직후 추락해 11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NBA 거물급 선수 듀란트가 브루클린 네츠와 4년에 1억 6,400만 달러에 달하는 맥시멈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보도에 황선균 기자입니다. 올여름 FA 시장 최대어로 꼽혔던 듀란트는 당초 원 소수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를 비롯해 뉴욕 닉스와 브루클린 네츠, LA 클리퍼스 등 많은 팀들의 구애를 한몸에 받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들어 듀란트가 뉴욕에 집을 샀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뉴욕을 연구로 한 팀으로 이적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듀란트의 최종 행성지는 브루클린이 됐습니다. 듀란트를 품은 브루클린은 이에 그치지 않고 카이리 어빙과 가넷 템플, 디안드레 조던 등 폭풍 영입에 나서며 단숨에 다음 시즌 우승 후보로 급부상했습니다. 다만 당장 다음 시즌 초반부터 듀란트가 브루클린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뛰는 모습은 볼 수 없을 전망입니다. 지난 시즌 파이널 시리즈에서 당한 아킬레스건 부상 때문에 듀란트는 다음 시즌 상당 기간 결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07-2008 시즌에 NBA에 입성한 듀란트는 이후 올스타 10회, 올 NBA 팀 4회, 득점왕 4회, 파이널 MVP 2회에 선정된 등 화려한 이력을 남기며 리그 최고의 선수로 군림했습니다. KBTV 뉴스 황성균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탈세를 목적으로 담배를 밀수한 베이사이드에 사는 한인 박정민 씨가 불법 담배 유통 및 탈세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뉴욕주 조세금융국은 지난달 28일 박 씨가 국제 우편으로 롱아일랜드 밸리 스트림의 한 네일업소를 통해 한국 담배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박 씨는 당시 208보루의 담배를 차에 싣고 가던 중 주 조세금융국 국토안보부 수사팀과 나소 카운티 검찰의 합동 단속반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지난주 조지아주 포사이스 카운티에서 비닐봉지에 담겨진 채 발견된 생후 3주 아기 인디아를 입양하겠다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사회가정복지국은 28일 애틀란타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인디아는 건강한 상태이며 인디아를 입양하겠다는 문의가 수백 건 이어지고 있다면서 심지어 대학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회가정복지국 관계자는 인디아가 살아남아 건강을 되찾은 것은 놀라운 기적이라면서도 이런 일은 앞으로 절대 일어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사한 뉴욕주 출신의 24살 된 군인 시신이 델라웨어 공군기지에 안착했습니다. 제임스 잔스톤으로 알려진 이 군인은 2013년부터 아프가니스탄 전투에 참여했으며 우르즈간 지역 전투에서 사망했고 스라에 어린 딸을 두고 있습니다. 고 제임스 병사의 시신 도착 현장엔 펜스 부통령과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휴 주간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대대적으로 펼쳐집니다. 뉴욕주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뉴욕주 전역의 일반 국도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은 물론 무면허 운전, 운전 중 셀폰 통화,
차량 미등록 등 각종 운전 관련 범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뉴저지 경찰도 독립기념일인 당일인 4일 오후 6시부터 오전 7시까지 70명의 경찰 인력을 추가 투입해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차량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김준환 회장이 이끄는 한국해양대학교 미 동부 동문회는 지난달 29일 뉴저지 램블우드 컨트리클럽에서 2019년 학예 단합대회 및 골프 모임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워싱턴 DC의 동문들을 비롯해 한국에서 방문 중인 동문들도 함께 참석해 화합을 도모하고 우애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29회 에디슨 패밀리 데이가 지난달 22일 에디슨 레디턴 센터 소재 뉴저지 컨벤션 엑스포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에디슨은 물론 인근 지역 내 인기 행사로 발돋움한 이날 엑스포에는 3,0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는 특히 다양한 어린이 행사가 진행됐는데 실내에 설치된 대형 미끄럼틀 타기가 인기를 끌었고 컨벤션 센터 앞마당에는 움직이는 티렉스 공룡이 등장해 어린이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뉴욕 시내 공원 화장실이 매우 부족할 뿐 아니라 위생 상태도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감사원실이 2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100대 도시 뉴욕시의 화장실 숫자는 10만 명당 16개로 전체 93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공원 화장실 1,408곳 중 400곳의 화장실 시설이 엉망이었으며 전체의 73%에 달하는 1,000여 개 이상의 공원 화장실에 어린이 기저귀를 교체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며 전체의 69%의 화장실은 장애인 시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초대 손님으로는 혈관 및 방사선과 전문의 피터박 선생님과 통역에 도움을 주실 켈리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는 혈관 및 중재 방사선과 전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낯설어요. 시청자들께서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은 의료 전문 분야가 무엇이고 또 어떠한 질병들을 치료하고 계시는지 시청자들께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Vascular and interventional radiology is kind of a new field. So, can you introduce your specialty and what disease you treat? Right. Vascular interventional radiology is a pretty new field. We use imaging or X-ray equipment to see inside the body to use the blood vessels to go to the different parts of the body to fix the problem. So if you have a problem in the artery, for example, and there's a blockage, we can open up that blockage. If you have a damaged vein, then we can fix that vein. If you have a tumor, then we can make the tumor smaller or treat the tumor using these techniques. 네. Interventional radiology라는 게요. 혈관 네. 및 중재 영상 의학 네. 을 말씀하시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혈관 관련된 질병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제 큰 의과적인 수술 없이 자르거나 절개하는 수술 없이 영상 기술을 통해서 직접 몸속에 있는 혈관 배수를 보면서 시술을 하는 네. 이제 새롭고 좀 획기적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혈관을 따라서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장기들이 치료가 가능하고요. 네. 뭐 동맥, 특히 정맥, 그리고 그 외에 뭐 자궁 근종 네. 치료도 가능한 시술입니다. 예, 최소한의 시술로 많은 질병을 치료하시고 있네요. 네. 그 정맥 관련 그럼 증상과 또 질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Tell about the venous disease. So venous disease is very common. It affects about half the women over the age of 50 in this country. 네. When the veins don't work properly, then they cannot carry the blood away from the foot back to the heart. So it causes the blood to not circulate properly and can cause pain and swelling of the legs. And sometimes the veins pop out. That's called varicose veins. So there's a treatment for this procedure without surgery. And we perform that in our office. 정맥 관련된 질병으로는 네. 이제 대표적으로 만성 정맥부전, 그다음에 네. 하지정맥류, 거미정맥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이제 정맥이 몸속에 있는 혈액이
심장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혈관인데 네. 그 혈관 속에 있는 판막이 막히거나 아니면 제 기능을 이제 하지 못하게 되면 네. 혈액이 제대로 순환되지 못해서 네, 그렇죠. 혈관이 늘어나거나 튀어나오거나 네. 다리가 붓거나 뭐 피부색이 변하고 가렵고 통증을 앓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치료하는 시술을 네. 저희가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선생님 병원에서는 이 하지 정맥류 치료를 그 환자들이 가장 많나요? 어떻습니까? Is there popularity of a varicose vein treatment in your center? Oh yes, yes. Recently, there's been a lot of people offering this kind of treatment because it's a very common problem. 네. And so when people find out that there's a simple solution, a 15-minute procedure in the office without anesthesia, then they tell their friends, and so on. And so we've been getting a lot of requests to do this procedure. 네. 정맥류는 굉장히 흔한 질병이고요. 네.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50대 여자분의 50%가 네. 앓고 있는 질병인데 저희 센터에서는 그 시술 그러니까 15분 만에 이제 간단한 네. 혈관을 삽입해서 하는 시술로서 치료를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친구분들 데리고 오고 가족분들도 네. 이제 추천해 주시곤 네.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인데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시는지요? So how to diagnose and treat venous disease? I do an initial evaluation with the patient during the consultation. Then Kaylee performs a vein 네. Doppler ultrasound examination. And from that information, we can identify which is the abnormal vein. The treatment will be to use ultrasound to guide a needle into that vein, and we can close that vein using several techniques, like laser is a common one, or I may inject some medicine to close that vein. 네. So, 먼저 저희 오피스에 오시면은 네. 이제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질병 상황을 네. 상담을 통해서 이제 진단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초음파 네. 도플러를 통해서 판막 손상 부위가 있는 혈관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혈관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레이저 정맥 폐쇄 시술이라고 있는데요. 네. 혈관 내에 가느다란 레이저 광섬유를 삽입을 해서 이제 손상된 혈관을 폐쇄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그렇군요. 혈관이 네. 그 건강한 혈관으로 우회하게 하는 어. 방법으로 이제 기존의 방법과는 달리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고요. 이제 회복 시간이 빠르고 흉터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네, 그런 간단한 시술이 있었군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재발 가능성은 뭐 어느 정도입니까? How much percentage if reoccurrence of the varicose vein? Reoccurrence after the laser treatment is very rare. It's actually better than surgery. So this procedure has only been around since the mid-90s, right? 네. So we don't have many decades of experience, but it works very well. And there's newer devices coming out that is doing the same thing, which is closing the vein. 전통적인 시술 방법에 비해서 이제 네. 재발률이 굉장히 낮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시술이 시작된 게 뭐 1990년대 중반부터니까 아직까지는 크게 뭐 이제 그 기존 네. 방법에 비교해서 이제 재발률이 네, 없는 걸로 알고 간단한 있습니다. 시술이지만 네, 네. 재발률은 거의 재발 가능성은 낮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정맥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일은 이제 동맥류에 대해서 동맥 증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Right? 네, 지금까지 혈관 전문의 그리고 혈관 방사선과 전문의이신 피러박 그리고 케일리 김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creativemedia.net. Creative Media. creativemedia.net. Creative Media. creativemedia.net.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월요일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